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홍그리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연 보내서 부모 형님한테 조언 듣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은 현재 단체 급식 알바했던 곳이 사업장 철수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예정이고 현재 전기기사 공부 중입니다. 야간대를 다니고 있으며 현재 방학입니다. 현재 학점은 3.16이고 돈을 벌어야 해서 핑계지만 공부를 소홀히 해서 3점대 깨져서 다시 올렸습니다. 저희 고민은 1번 저희 부모님 빚 때문에 최근에 할아버지가 남기신 공동명의 땅이 넘어갈 뻔했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빚이 변제되었고 현재 저희 부모님은 빚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걸려서 큰아버지한테 여쭤봐도 괜찮다. 아빠 잘 모시고 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해야지 이 은혜를 갚을까요? 두 번째, 현재 과는 전기과이지만 아빠랑 같이 살려고 내려가려고 지방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저축하고 버티려고 합니다. 전기 일이 아니더라도 많이 벌 수 있는 지방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부모 형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 원래 빚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전에 사연을 보냈었나?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사연을 보냈군요. 보니까 3달 전에 보냈어요. 3달 전에. 아, 29살이었고. 그러면 지금 빚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큰아버지 많이 고맙네요. 보통 가족끼리 저렇게 금전적인 문제 생겨도 뭐 해결 못 해주는 경우 많거든요. 형제 사이가 많이 좋으신가 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무라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저한테 질문을 줬으니까 1번부터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빚 때문에 최근에 할아버지가 남기신 공동명의 땅이 넘어갈 뻔했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빚이 변제되었고 현재 저희 부모님 빚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 갚을까? 그 큰아버지가 아버지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혹시 연세가 좀 있습니까? 연세가? 그럼 지금 고향에 내려온 거예요? 고향이 어디지? 아, 그럼 시설관리 일할 때 다른 곳에서 일을 했나 봅니다. 자취하면서. 아, 언양. 울산이네요. 울산 쪽이면 낫지 않나? 울산 쪽이면 일자리 많잖아요. 아니, 울산이에요, 울산. 저분, 언양이 울산 쪽에 있습니다, 울산. 농사 짓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버지를 주고 간다고요. 아, 그래도 딸이 일자리가 많잖아. 일단은 뭐 큰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잘 도와드리세요. 아버지, 예,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원래 시설관리 일했던 지역은 어디예요? 근데 뭐 울산에 중공업만 있는 거 아니죠? 중공업도 있고 화학도 있고 석유도 있고 자동차 있고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뭐 중공업은 옛날부터 폭망이라서 울산이 중공업만으로 먹고 사는 지역은 아니라서 뭐 중공업 비중이 크긴 하지만 아, 서울 판교에서요.
일단 뭐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사실 거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많이 같이 사실 거죠.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수도권에서 자취를 해본 입장에서 보이도 느끼는 게 많을 텐데 돈이 잘 안 보이죠. 어머니하고 다른 형제는 계시고요. 그 울산에. 울산에 이제 다른 형제분들. 그러니까 본인 직속, 뭐 형, 누나, 아니면 이제 뭐 남동생, 여동생.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제 지금 뭐 아직은 건강하다고 하지만 아 그렇군요. 엄마랑 누나랑 저 성남 살고 있고 아버지랑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좀 이상한데? 아니 아버지 빼고 나머지는 성남이면 수도권이잖아요. 성남에 살고 있고 경기도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혼자서 저기 울산에 내려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울산에 쭉 살던 분입니까?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서로 이제 떨어져 사시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한데? 아니 왜냐하면 아프신 분이잖아요. 아팠던 분인데 저렇게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도 되는 건지. 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단 뭐 그건 됐고요. 이 사연에 나와 있는 대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큰아버지가 공짜로 도와준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도와준 건 아닌 것 같고, 네가 아버지 보호자 노릇 좀 대신 해라. 네가 아버지 좀 힘들면 좀 도와드리고 해라. 그 역할이 포함되는 조건으로 좀 빚을 갚아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버지하고 뭐 좋든 싫든 간에 일단은 뭐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 은혜를 입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보답은 그겁니다. 내가 내려와서 아버지하고 어떻게 좀 같이 사는 거. 그럼 1번 문제 해결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현재 과는 전기과이지만 아빠랑 같이 살려고 내려가려고 지방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저축하고 버티려고 합니다. 전기 일이 아니더라도 많이 벌 수 있는 지방 일자리가 어떻게 있는지 부모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울산에 많이 버는 일자리 많잖아. 석유화학하고 최근에 이제 채용 공급 끝난 현대자동차. 예.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가끔씩 뽑는 게 있어요. 잘 안 뽑죠. 잘 안 뽑아요. 울산에 이제 무림 페이퍼라고 아십니까? 무림 페이퍼죠. 울주군에 있는데 거기는 좀 자주 뽑더라고. 아마 일을 좀 많이 그만두나 봐. 근데 거기 좀 위험해요. 제지라서. 돈은 많이 줍니다. 그 울주군 바다 끄트머리 있는 데 있어요. 홍그리님도 아실 텐데. 무림 페이퍼라고 울산 안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좀 있는 회사인데 제지 공장. 그리고 그거 말고 뭐 자동차 1차 벤더, 1차 벤더급 회사, 뭐 그런 거. 아마 자동차 쪽이 많을 거예요. 자동차 쪽이. 울산에 자동차가 가장 크니까. 뭐 다른 것도 크지만 울산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예요. 현대하고 현대 1차 벤더 회사 중에 유명한 데가 있어요. 서현이와 그리고 세종공업, 덕양산업 들어봤습니까? 근데 여기는 잘 안 뽑아요. 현차보다 더 안 뽑아요. 여기 1차 벤더인데 그 현차나 복지가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거의 일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급여 시스템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잘 안 뽑아요. 면접 채용이 없어요. 사실상 여기는 좀 빡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 1차 벤더 1차 협력해서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는 들어가려면 좀 인맥이 있어야 돼. 인맥. 스펙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쪽은 보통 이제
그 아는 지인분이 있어야 돼요. 뭐 정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 노조 쪽에 아는 사람. 예. 자동차 쪽 들어가려면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게 예, 노조 쪽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됩니다. 노조 쪽에 힘 있는 분, 힘 있는 분이 뭐 아버지 친척이나 이제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우리 아들내미 있는데 자리 하나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줘봐라 이사지 주고 눈대 그 아들내미 오케이 알았어 좀 기다려봐 하고 난 다음에 3, 4일 딸랄랄랄라 전화 와가지고 그 자네가 혹시 홈그린이 되십니까? 그 아버지 친구 누군데 그 내가 여기 그 자동차 공장 노조 간부인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을 했더라고. 그래서 마침 자리가 있는데 혹시 여기 와가지고 면접 좀 볼 수 있겠나? 해가지고 면접 보고 나서 그렇군 그러면 당장 뭐 빨리 일할 수 있겠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끝나요 진짜로. 1차 쪽 자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1차 쪽. 근데 1차 쪽은 힘들 거야 아마. 혹시나 모르니까 지게차 자격증도 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게차 자동차 쪽이 물류도 있거든요. 예. 1차 쪽만 들어가면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괜찮아요. 뭐 현차 완성차 정도의 복지는 아닌데 그래도 1차 벤더 쪽이 완성차 복지 한 80% 정도는 챙겨주거든요. 예. 현차 정도는 아니에요. 현차 정도는 아니지만 현차보다 좀 부족한 정도.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 1차 벤더도 자리가 좀 안 날 거야. 왜냐하면 보통 정직바라고 들어간다면 정규직바라고 들어가는데 이것도 자동차 경기가 좋아야 자동차 많이 팔려야 이제 그 정규직 TO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정직 TO가. 그리고 아니면 정직 그만둬야 되는데 정직이 일이 웬만큼 힘들지 않은 한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몇 년 하면 일이 적응되거든요. 일이 힘들어 적응이 돼. 1차 벤더가 어지간한 데보다 돈 많이 줘요. 보통 요즘에 2차 벤더가 들어가면 정직 기준 한 5천만원 준만드는 줘요. 근데 일이 좀 힘들긴 해요. 뭐 주간 2교대도 있지만 대체로 2주 2교대가 많아요. 주야 2교대. 울산에서 구하면 뭐 주간 2교대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자리는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장담할 수 없어.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쪽 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현대자동차 촉탁직. 네, 초탁직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초탁직은 좀 파리 목숨이에요. 네, 괜찮긴 한데 짧고 굵게 일하기 좋긴 한데 말 그대로 계약직이고 정기 전환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목돈 벌기는 좋아요. 뭐 딱히 하는 게 없고 뭐 불러주는 건 없다. 그러면 잠깐 지원해서 일하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계약직이긴 한데 한번 계약 맺어서 끝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다가 내 라인에 일이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라인을 잘 만나야 돼. 라인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촉탁직은 맥시멈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2년 채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1년 하다가 그 라인에 일 없으면 너 나가. 너 계약직 이제 나가. 일 없으니까 나가.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오래 일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울산을 떠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1차 벤더 쪽 자리를 좀 많이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1차 벤더는 사실 공고가 안 납니다. 공고가 안 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잖아 아버지 쪽 지인들한테 좀 수소문 해가지고 많이 좀 푸시를 넣어야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자동차 쪽은 아직도 이 뒷구멍 채용이 많거든요. 울산이 뒷구멍 채용이 거의 끝판왕이거든. 장인님 아실 거예요. 이 자동차 쪽은 대부분 뒷구멍 채용이에요. 뒷구멍. 공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1차 밴드는 대부분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정직 직원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 간부급 아니면 이제 뭐 부장급 이런 사람들한테 푸시를 넣어가지고 이어서 받아가지고 뒤로 사내 추천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국룰이라 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스펙 같은 게 좋은 게 없으면 사실 대기업은 좀 힘들어요. 힘들면 사실 그렇게라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울산이라고 하면 일자리 좋은 거 자동차
자동차 쪽 완성차나 1차 벤더, 그리고 석유화, 그리고 제지공장. 기능사 5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석유화학 힘들어요. 석유화학은 일단 점들 나와야 되는데 학점이 엄청 좋아야 돼. 학점 좋아야 되고 출결 좋아야 되고 상기 많아야 돼. 산업기사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은 잘 안 뽑아요. 전년퇴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잘 안 뽑습니다. 뭐 지원을 아예 해보지 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지원해도 가능성이 희박한 건 사실이에요. 나보다 스펙이 좋고 어린 사람이 더 지원하기 때문에. 출결 좋으면 현차 한번 넣어보시죠. 현차를 왜 안 넣었어요? 현차 넣었어요? 이번에 현차가 9월달에 한번 더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때 한번 넣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현차가 출결이 좋으면 다른 스펙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출결이 좋으면. 떨어졌다고 한번 더 넣어보세요. 현차 이번에 보니까 4번 5번 만에 붙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번 떨어졌다고 계속 떨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계속 넣어보세요. 계속.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본인이 좀 비벼볼 만한 곳은 자동차 1차 밴더예요. 1차 밴더. 1차 밴더 쪽 있잖아요. 울산은 제가 알기로는 1차 밴더 쪽 공개 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용 공고를 이제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입사하는 경로를 찾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아버지나 아니면 친척, 예. 그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1차 쪽에 좀 자리 한번 넣어주면 안 될까? 내가 들어가면 열심히 할게. 이런 식으로 루트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펙 관리하고. 아니면 이제 무림 페이퍼도 한번 지원해보면 좋을 텐데. 근데 무림 페이퍼는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을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일이 위험해요. 예. 펄프 공장이 위험하거든요. 무림 재지가 공장이 3개 있어요. 대구에 공장이 있고, 침산동에 공장 하나 있고, 거기 본사거든요. 제일 작은데, 진주에 하나 있고, 울산에 하나 있어요. 근데 울산 쪽이 좀 일하는 게 좀 환경이 좀 많이 안 좋아. 울산이 최근에 또 산재 사건이 하나 벌어져가지고, 보통 제지 공장은 좀 어금니 꽉 깨물고 가셔야 돼요. 보통 제지 공장 채용고 나오는 거는 라인이 좋은데 나오는 게 아니라 박스인데 나오는 거예요. 박스인데. 라인이 빡센데. 제지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 강도나 이제 라인이 보풀보고 심하거든요. 보통 제지 공장은 초지라고 하시면 초지랑 펄프면 좀 도끼를 먹고 준비해야 돼. 근데 대부분 뽑는 데가 그런 라인이야. 초지하고 여러분들 이제 제지 공장 뽑을 때 어느 공정 뽑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초지, 리와인더라고 하면 초지입니다. 영어로 리와인더 적혀 있으면 초지예요. 예.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뭐 어디 들어가다고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 그러니까 울산에 이런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울산은 잘 몰라요. 울산 살아본 게 아니라서. 근데 울산은 이런 쪽이 유명하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차 밴더 쪽으로 어떻게 루트를 타는. 근데 1차 밴더 들어가도 정직 자리 처음부터 주는 곳은 없어요. 아마 비정규직으로 아니면 이제 계약직 같은 형태로 아니면 용역사원 형태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제 참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직 자리 줘요. 바로 다이렉트 정직 자리 주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식입니다. 1차 밴더 쪽은. 그거 아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아예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도 충청도권 다른 대기업도 원서로 넣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지금 이 지역을 떠나면 안 돼요. 울산을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어디 지역이든 떠나도 상관없다고 하면 저 충청도권 내보라고 얘기하고 싶지. 근데 이분이 지금 울산에 어쩔 수 없이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을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울산 안에서 직장을 구하는 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들 좋은 기업 더 많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울산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울산에 좋든 싫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큰아버지도 이제 사연자분이 울산에 사는 조건으로 빚을 갚아줬단 말이에요. 갚아줬기 때문에
이분이 울산에 정착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정착하는 조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디 떠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이 그래도 돈은 적게 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 노동자 임금 단가가 가장 센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많이 받아요. 홍그린이 그 150보단 많이 받습니다. 아마 어느 공장을 가더라도 교대 근무하면 300은 나올 거예요. 요즘에는. 대신에 들어가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고 복지가 좋은데 들어가면 좋잖아요. 아무튼 일단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울산 내려가면 자동차 쪽에 이제 인맥 같은 거 누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면접 쪽으로. 아니면 좀 이제 울산 같은데 어떤 기업이 있는지 좀 먼저 알아보고 지원하세요. 그냥 막 지원하지 마시고요. 막 들어가지 마세요. 급하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울산 어딜 가더라도 본인이 본 것보다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아무튼 저한테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울산 가서 잘 정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건강하게 잘 건강 유지하시고요. 아버지 잘 모시기 바랄게요.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